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4월 11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뭐 다른 날도 그렇지만 오늘도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네요.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많은 움직임들이 발생할 때 주말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간을 돌이켜 봤을 때. 자, 주말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하고 일치하거든요.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에 적은 것처럼 매우 흔치 않은 일들이 옛날 같았으면 뭐 10년, 20년? 아니, 뭐 냉전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는 수십 년간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되게 예외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시점에 하루 이틀 사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사실들, 제가 한 군데 모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뭐 밥상을 차려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식이 있을 거고, 제가 먹는 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먹는 식은 제가 채널에서 계속 해오던 식입니다. 왜 이 시간에 밥상이 차려졌느냐? 밥을 언제까지 다 먹어야 되느냐? 트럼프가 시진핑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 5월 중순까지 먹어야 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떤, 부정확함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네. 자, 그리고 뭐 수년간 해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보는 겁니다. 왜? 한참 우리가 서구의 과학이라는 것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을 때, 그게 필요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화를 하고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서양이 잘하는 개척해놓은 완성했던 과학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 사회에 사람의 사고들까지도 그게 이제 독재 시대와 겹쳐졌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보면은 뭐 자연과학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과학이 핵심이 자연과학이죠, 사실은. 자,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것이 매우 작은 규모의 세상에서는 그게 항상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뭐 대량 생산 체제,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만든다, 제철소를 만든다, 선박을 만든다, 컴퓨터를 만든다, 뭐 반도체를 만든다,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건 아니죠. 그거 이상과는 뭔가가 이제 등장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서양 과학의 핵심은 가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찰한 현상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그 가설에다 적용을 시켜보고 그 가설이 맞으면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실리는 거죠. 근데 안 맞으면 다시 재반복하면서 뭔가 오류를 찾는 그런 거 단순 과정의 반복이라는 것이 과학인데, 그게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심지어 사회 과학이란 말까지 했어요. 그거 되게 공산주의적인 표현이거든요. 제가 봤으면 세상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인문 과학이라고 했어요. 그걸 극대화시켜서 자본주의 세상 이후에 뉴턴 이후에 서양 과학이 팽창할 때 그것을 접목시킨 게 마르크스예요. 과학적인 논법으로 세상의 변화를 예측했거든요. 되게 기계 안에서만 적용되는 그 법칙. 그 지금 아인슈타인이 한 100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가끔 뭐 A사 레이다 하고 전자파 이야기 들을 때 그런 말씀하지만, 빛은 파동이자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이 안 돼서 그 두 가지 특성을 분리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뭉뚱그려서 빛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대 과학적 접근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있는 겁니다. 빛이고 동시에 파동인 것이. 그런데 서양 과학의 핵심인 분석학적인 부분으로는 그게 안 돼요. 해석이. 빛은 직진한다? 직진합니까? 시간은 계속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아니죠. 예. 자, 그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서도 반영이 된다. 서양 과학은 손을 들었다. 또 거기에 같이 기반을 했던 서양 위주의 철학 시스템, 그리고 기독교로 대표되는 종교 시스템도 힘을 잃었다.
그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는 말까지 썼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 자본주의는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그거는 되게 공산주의적 사고예요. 모든 게 도식화됐고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사족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좋거든요. 그래서 서양과학의 한계라기보다는 우리의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를 좋아한다. 포르쉐를 탄다.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예? 흑비탈을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도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포르쉐라는 명차, 독일의 유명 스포츠카가 있으니까 모든 것에 다 최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인문과학, 국문학도 인문과학 대학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사회와 인문이 과학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참고를 할 수 있을지언정 단과대학의 이름을 그래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되게 단순하고 집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채널에서 쭉 말씀드렸던 부분을로 소위 영어로 말하면은 그 프로젝션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가설은 이미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실들만 쭉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언론도 한 군데 모아놓고 밥상을 한 군데 차려주지 않기 때문에 밥상이 차려진 패턴만 보더라도 이게 전라도 밥상인지 아니면 경상도의 흑제사밥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거잖아요. 밥상에 뭐가 올라오는지는 보면 이 강원도 밥상이구나. 그죠? 예. 자, 그 정도. 예.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보기엔 이건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본 것 같아요. JD 벤스가 나섰거든요. 이것은 트럼프의 대안입니다. 대신이거든요. 특사가 아니고. 이것은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저는 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인가 그젠가 사용했던 제가 슬라이드죠. 이건 진짜 백이다. 자,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것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안 되면 엄청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쭉 밥상에 차려진 반찬들을 보시면, 되는 방향으로 우리도 생각하고, 중국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국가도 있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은 전투기도 전부 다 중국 거 쓰죠. 무기도 중국 거 쓰는데요. 이란과 인도와 적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란 침공 초창기에 쿠르드족이 전투에 참가하고 파키스탄군도 또 뭐라고 그러더라? 예, 그 쿠르드족은 서쪽에서 오고 파키스탄군은 동쪽에서 가서 이란군을 협공한다. 이런 보도를 했던 데가 분명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건 100% 가짜 뉴스예요. 그런데 거기 미국이 거기 가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죠.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병력을 파견해요. 트럭이 병력을 타고 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보일 때마다 짚어줘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언론이 나락으로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행보다. 이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벤스는 트럼프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나이도 젊어요. 이제 4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트럼프는 지난번에 대통령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4년 끝나면 못해요. 그 다음을 벤스한테 맡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의 보도가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딱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론들이. 이거 볼까요?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시진핑도 키가 상당히 큰 편인데 동양인으로서 이 여성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보다 키가 커 보이거든요. 완전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 같은 분위기인데 이름이 첸리원
모르겠어요. 한자를 안 봐서 정리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대만 국민당의 당수예요. 지금은 야당이고 옛날 국민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싸운 다음에 장개석이 국민당이잖아요. 그 다음 그리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의 죄송합니다. 대만의 여당은 민진당인가 그래요. 거기는 친미파고 국민당은 또 옛날에 중국 공산당하고 싸웠지만 친중파예요. 그 친중파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만 사람들이 옛날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고향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오래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여기도 우리는 한 일주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거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대만 사람들을 마사지 하는 거거든요. 이 일이 트럼프 입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 이런 말 안 나왔거든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지난 1월 달에 중국을 방문했던 우리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미국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시끄러워야 돼요. 정치적으로. 왜? 대통령은 친미파 대통령이 있는데 총통이 거기 야당이 중국에 가서 붙어버린다? 그럼 대만 내부의 혼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국의 영향력이 대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까? 잡아먹을까? 군사훈련하고 이따위 소리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도 없어요. 이건 뭐냐?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그냥 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식적인 언급을 한 것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즉 이재명의 입이 미국의 입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단지 미국의 주둥이 역할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더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말씀 쭉 드려옵니다만은 미국은 여기서 힘을 빼고 있어요. 거기서 대만을 더 이상 전선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만 TSMC에 주던 주문을 좀 더 빼가지고 한국에 다 준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때 벌어지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JD 벤스가 이란하고 협상하러 날아간 상황에서 이게 왜 벌어지냐? 여기서는 다국화로 가는 움직임이 어느 순간에는 급박하게 변하는 순간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상황이 반전이 카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말이 시작되면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주말 끝나고 다음 주가 되면 완전 다른 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챙리원이 한 말을 한번 볼까요? 이것만 봐가지고야 정치적 메시지를 충분히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제 눈에 드는 것은 여성이고 젊다 이런 부분이 지금의 기존의 정치권의 우리가 익숙한 정치인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거죠. 그렇다 하면 저는 그런 거에 눈이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중국 내에서 하는 행사에 간 것 같아요. CCTV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불필요한 충돌 또는 모순이 대만의 잠재력을 손상시켜서는 안 돼. 자, 시진핑하고 악수한 그 제스처가 다 나오죠.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영어로는 contradiction이라고 했는데 contradiction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충돌은 아니지만 모순도 아니에요. 어떤 모순이라는 것을 그것도 인위적이든 부자연스러운 것을 제대로 이빨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충돌, 모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중국하고 화해한다는 거예요. 즉 현재의 정권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대만의 현재 정권이 미국이 힘을 빼면서 그래서 이재명이 지난번 중국 방문하면서 치명타를 날린 거잖아요. 하나의 중국 정책 존중한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화답했어요. 관계 회복했잖아요. 그죠? 자, 볼까요? 민진당, 국민당이고 오늘 이제 좀 전에 보신 여성이 국민당이고 민진당이 현재 여당이지만 여기는 지금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는 게 딱 맞겠죠. 민진당이 친미파예요. 국민당이 친중파고. 민진당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죠. 언론 보도만 보도 아실 수 있잖아요. 언론은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야기하지만 생각하겠지만 보도 안 한다는 자체가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속내를. 네. 자, 이것만 가지고야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죠. 과거에도 대만의
주요 정치인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이제 타면서. 그래서 이게 전체 어떤 맥락에서 움직이시느냐, 이게 얼마나 힘이 실리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되게 중요한 반응이 하나 나오죠. 이것도 국내에 잘 보도됐을지 모르겠는데, 대만 야당, 국민당의 당수가 지금 시진핑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최선희 외상과 악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JD 벤스가 파키스탄까지 날아가가지고 이란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그 협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대만의 움직임과 이 중국의 움직임을 봤을 때, 북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번엔 장난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꼭 JD 벤스 부통령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상황들이 그것이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움직인 거다. 물론 이거 틀어질 수 있죠. 틀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 사람의 판단이 지금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 해줘요. 그러다가 틀릴 수도 있죠.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했는데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은 왕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양국 간의 긍정적인 모멘텀,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집중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의역하고 있어요. 방향으로 중국이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단어는 positive momentum of Thai라고 했잖아요.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했는데 지난 몇 년간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positive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양국 관계가 그렇게 됐다. 왜냐하면 서로 5년마다 양국 정상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단 말이에요. 그게 끊어졌어요. 지난번에 김정은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었어야 돼요. 중국을. 안 갔죠. 그래서 중국에서 넘버 2, 넘버 3까지 가가지고 시진핑을 김정은을 꼬셨지만 김정은 안 갔어요. 그리고 산 게 뭐냐?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많은 선물을 앵기면서. 그래서 중국이 소외됐어요. 그걸 다시 잡은 거예요. 이 잡은 건 뭐냐? 지난번에 에이펙에서 경주에서 할 때 트럼프가 여기 와서 북한 김정은 만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거부한 거죠. 중국에 뒤통수를 칠 수는 없다. 지금 관계가 소원하지만 그때부터 회복된 것이고 이재명이 하나의 중국 인정해주면서 회복된 거예요. 이게 다국화 세상으로 가는 거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천병으로서 경계선을 북한을 포함하는 경계선을 넓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미국이 위험하다. 그 상황을 인지하고 동의해라. 우리는 미국 편에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결정하면 된다. 이런 오케이가 있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타이밍이 갔을까? 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주변 전 세계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화해 무드로 간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게 더 이상 적이 아니에요. 자, 파키스탄이 그게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파키스탄이 인도랑 화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국은 또 하나를 잃는 거예요. 잃는 게 아니라 섞이는 거죠, 이제. 즉, 파키스탄이 중국을 버리고 인도가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치적 압박이 전 세계의 패권 구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 인도하고도 한다. 그래서 인도가 지난번에 EU하고 19년인가 끌어오던 자유무역협정을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파키스탄하고 화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하고 화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도, 이란, 파키스탄, 이란 거치면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지아, 아르메니아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가자. 자, 이란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손을 뻗쳤지만 현재 미국이 이제 힘을 많이 쓰고 있죠. 러시아의 용인 하에. 자, 이란에서 북쪽으로 가면 코카사스 서맥을 통해서 인도가 러시아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인도는 바로 연결되고 싶죠.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것을 중재를 하면서 파키스탄이 상당히 넘어왔다. 그래서 일타 이르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과의 대화를 하는 거고. 네. 자, 이란, 그다음 가자도 해결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새로운 무역 루트가 열리면서 이집트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쫙 이어진다. 그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잖아요. 그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지금 딸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북한 문제가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대북 북극 항로로 이야기되는 북극 쪽으로 바다를 통한 항로, 또한 육지를 통한 항로도 당연히 언급이 당연히 동반되는 거죠. 자, 중국한테 새로운 기회고 전 세계 경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전제가 필요해요. 전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 전 세계에서 물가 안 오르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잘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정체되어 있고 거품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핵심은 미국이죠. 미국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갑자기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요. 그럼 전쟁이 발생을 해요. 왜? 남한에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을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동의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일본의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것들이 왜 다 동시에 발생하냐? 여러분, 설명해 보십시오. 예, 부족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꿰 수 있는, 이런 지난 7, 80년간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왜 한순간에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보십시오. 처음에 러시아가 먹으려고 했죠. 거기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주요 통로이기도 하고, 이제 사거리죠. 또 하는, 그 당시 중요했던 어떤 원유나 가스의 자원이 갈 수 있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러시아가 튕겨나간 다음에 미국이 들어와서 또 실패했죠.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을 옹창 먹으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거기도 정리가 돼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중동도 이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누구를 속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이번에 이란하고 미국이 화해를 한다면은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속아내야 되거든요. 정권이 바뀌거나. 유태계가 가진 자본들의 이동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댄스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하고 있는 협상은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 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배팅이 된 거예요. 안 될 수 있죠. 예, 배팅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설명이 돼요. 조금 더 확실하게 저도 이제 그저께 어렴풋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이시바를 불러다가 이시바를 만났을까? 지금 타이밍에는 다카이치의 답방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안동에다가 지난번에 다카이치의 고향인 교토를 갔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시바가 갑자기 날라왔어요. 또 같은 시간에. 저기 이것은 뭐냐? 중국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 향후에 대해서 북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당시하고 우리가 척을 질 일이 없다. 세상의 구도가 바뀌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관계를 형성하자. 근데 중국은 우리랑 관계 복원했잖아요. 그럼 남북간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만 문제도 잘 해결되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대만이 안 삐지고 미국도 그래? 이재명이 한 말이 맞아?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럼 남은 거는 남북이 하나 화해하는 거예요. 왜? 북한은 중국하고 관계 개선하고 우리도 중국하고 관계 개선했는데 남북이 북한하고 남북이 관계 개선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예. 그런데 이시바가 왔다? 다카이치가 안 오고? 이것은 다카이치가 아베파로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정 간섭을 하면서 이시바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정 간섭을 하면서
일본 내부에 압박을 가해요. 트럼프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뭐냐?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시바가. 현실을 인식해라.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다. 이게 대통령한테 한번 봅시다. 예. 자, 그때 말씀드린 거죠. 이재명 62%, 아까 이제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트럼프 39%거든요. 여기 39%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대로 11월 달까지 해서 중간선거 할 때까지 벌써 뭐 탄핵 이야기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큰 이벤트가 필요해요. 이걸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걸 노리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란전만 휴전하면은 이것이 돌아오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해외에 관심도 없는데 아니죠.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오늘 쭉 신호들이 나온 것들이 다 뒤집어 엎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시바를 부른 거에 대한 생각이 굳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 전에 4월 9일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중동이 휴전했다면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격했다는 뜻이에요. 상황 정리 시기 알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일이 한 이틀 정도 내에 전에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JD 벤스가 협상하러 파키스탄 간 그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도 불확실했었어요 이때. 근데 갑자기 언론에서 이재명이 그 말하고 나서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쟁 시작부터 휴전 방해까지 배후는 천인 공노할 네타냐후. 우리가 천인 공노할자를 붙일 적이 몇 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타냐후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죠. 결국은 네타냐후가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유택의 자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해달라고 해주네? 바로 따라가야지. 그렇지만 걔가 버릴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 트럼프는 이란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다?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네타냐후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를 실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쪽으로 무역로가 개척이 되면서 가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란이 해결되면 그게 큰 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 거기 많이 진출할 것이라고 봅니다. 즉 터키에서 현재 시리아, 레바논, 가자, 이집트 거쳐서 아프리카로 가는 아프리카가 우리랑 연결되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이랑. 거기가 달러 자본으로 투자되고 결과물이 죄송합니다. 결과물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고 아프리카라는 것은 큰 소비처도 아니에요. 그래서 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고 본다는 말씀을 제가 연거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고 이게 돌변한 거예요. 9일이면 잠깐만요. 수요일 목요일 정도부터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재명이 저는 정말 뜬금없었거든요. 이거 이틀 연속 11일 밤 해외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일에 대해서 특정 국가를 거명하면서 자극적인 영상까지 올려가면서 비난한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머리 털라고. 엄청 예외적인 일이에요. 이거 4월 9일 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근데 10일부터 돌변한 거예요. 언론 보도, 좀 전에 MBC 보도 보셨잖아요. 자, 이것은 이란과 휴전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네타냐후는 속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전체 그림이 그려지려면. 자, 그래서 이란과 휴전을 한 다음에 미국이 그리는 그림에 가자의 해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북한도 포함되어 있겠죠. 예. 자, 그리고 그런 역할을 우리한테 맡긴다. 일본의 역할도 우리한테 맡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비난하는 전 세계의 지도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위상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향후 다극화 사회에서, 다극화 세상에서 우리의 위상이
거의 중국과 어깨를 겨루는 미국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방산업체 4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치적 영향력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이미 결정됐어요. 대부분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인도. 그게 트럼프가 이야기하던 코어 5, C5하고 딱 맞아요. 그들이 주도하는 유엔의 새로운 어떤 혁신이거나 새로운 국제단체,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뭐 피스 커미티인가, 뭐 평화위원회 이런 걸로 갈아타는데 우리의 위상이 결정된 거예요. 우리의 말을 전 세계가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들 5개국이 우리의 한국말을 우리의 말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고, 전 세계 시민들이 그 말을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BTS처럼.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JD 벤스가 갔다. 이것은 된다고 보는 거고, 그것만 끝난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풀리면서 나머지 쫙 다 풀린다. 아마 끼어서 그것도 같이 풀릴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그게 지난번 마크롱이 우리 한국에 온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뒷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버려졌어요. 자, 유럽의 맹주로서 프랑스가 올라탈 가능성이 높고, 독일은 지금 타이밍을 놓치는 느낌이 있고, 영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요. 예.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터키랑 통해서 아시아랑 유라시아가 연결된다고 했을 때 지중해를 건너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나라가 뭐 그리스 같은 데 힘이 없잖아요. 이태리거든요. 그때 멜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도체 공장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이 아프리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처에서 지중해를 건너편에 아프리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미 1월 달에. 멜로니 총리가 왔을 때. 예,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던 이 가톨릭의 교황은 이 타이밍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전쟁 축복 안 하신다. 그리고 뭐 강력한 말을 했어요. 보니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지난 10일 소셜 미디어에 10일? 뭡니까? 다 똑같잖아요. JD 벤스가 이란하고 협상하러 갔고 파키스탄에 이재명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대만의 국민당 총재가 시진핑을 만나러 갔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 이게 왜 같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시바가 한국으로 와 있고. 예. 똑같은 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고 오늘날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의 편에는 서지 않는다. 아니, 이때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이 타이밍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자 전쟁하고 시작된 지 몇 명 돼서 수많은 아이들과 여자들이 포함해서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10만 명 가까이.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한 지도 지금 한 달이 넘었고 미국의 오폭으로 여자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200명 가까이 몰살당했잖아요. 한 방에. 그때 조용히 입 닫고 있다가 지금 평화 협상한다니까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뒷북을 치냐고요. 이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은 제가 가끔 이게 뜨던데 프랑스 여성인데 한국에 있는지 프랑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한국말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그래서 이거 제가 가끔씩 캡처해 놓거든요. 제목만 보고. 한국말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철이 들다라는 표현이 제가 띄어서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철이 들다라는 게 뭡니까?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도에서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시근이 없어서 우리 애가 그게 철이 안 들어서 이런 말이거든요. 시근이 없다. 그것도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철이 들다는 것은 그 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철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가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을. 즉 다른 말로 하자면은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익었다는 거거든요. 익으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멈추고. 그래서 벼가 익어야 될 때 비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알곡을 맺지 않고 이게 여름이 평생 가는 줄 알고 계속 이파리만 키운단 말이에요. 이제는 알곡에다가 힘을 실어야 되고 이파리는 역할을 다 했으니까 좀 이따 찬바람 불 거니까 너는 이제 볏짚 될 거니까 힘 빼라 이거잖아요. 철이 든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맞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를 알고. 그래서 이 말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제가 내용은 안 봤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세상이 철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름에서 겨울로 가고 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다. 이때까지 웃자랐던 게 이제는 가지를 베내야 된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나오는 이쪽 발언들 전부 다 이성적이고 맞는 발언들이에요. 근데 지난 7, 80년간 안 나왔잖아요. 그런 발언들이 한 번도. 이게 왜 모여서 하루 이틀 만에 다 나오냐고요. 갑자기 철이 드느냐고 그렇게. 이것은 가을에 찬바람이 확 한 불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열매를 연결해야 되겠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이파리들한테 주면 안 되겠구나. 그 한순간에 딱 왔다는 거예요. 가을날 찬바람하면 딱 불면 다르죠. 그런 게 왔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지난 7, 80년간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왜 이틀 상간에 이렇게 몽땅 다 발생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세상이 철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 드릴게요. 네.